와티브, 이 시간에는 한국 기술을 훔치는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술 선진국과 기술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부 역할을 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빅데이터,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 한화 약 1,600조를 투자한다고 밝혀 미국과 미국 동맹국이 기술 도둑이라고 비난하는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2위 리커창 총리는 중국 공산당 최우선 과제는 차세대 기술 개발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중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다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야심작 중국 제조 2025는 간단하게 말해서 2025년까지 미국과 미국 동맹국이 독점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 중국이 우뚝 서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기술 선진국은 중국 제조 2025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제조업은 외국 기업과 다르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 또한 선진국 기술을 마구잡이로 훔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역사 때문인지 다른 나라 비판하는 것이 없는 독일도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는 중국 제조 2025는 제조업으로 성공한 나라들의 심각한 위험이 된다며 특히 첨단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선진국 미국과 독일이 염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기술자가 경쟁국 중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리다 걸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국노 같은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원전 기술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직 공채에서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중국인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국인은 국적을 표기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직 공채 응시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보안시설이라 단 한 번도 외국인 연구직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특히 한국 기술을 노리는 이유는 한국인과 중국인은 유관 식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국인은 한국 보안시설에서 버젓이 연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로 기술 선진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기술 오픈을 하라며 만약 기술을 오픈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기술 선진국이 연합해 중국 제조 2025를 공격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은 기술 선진국 로열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기술 선진국 지적재산권을 거부하거나 요리조리 피하며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세로 중국 제조 2025는 막기 어렵고 기술 선진국 로열티 또한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폐쇄적이고 일당 독재와 14억 내수 시장이 있어 훔친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어느 누가 간섭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중국 행태에 분노한 미국은 중국과 기술기업 인수 합병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 훔치기는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에 있는 브로드컴과 미국에 있는 퀄컴 합병을 보류한 이유는 안보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는 화교가 많은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CDMA로 유명한 퀄컴 인수를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싱가포르는 다인종 국가이지만 화교들이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 첨단 무기에 꼭 필요한 반도체 기술이 싱가포르에서 중국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미국 기업 인수 합병이 어려워지자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기술 선진국 공격에도 중국 공산당은 기술 훔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사용하라면 바로 사용하는 14억 내수 시장이 있기에 기술 굴기만 성공한다면 들어올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4억 인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장점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공산당 일당 독재로
컴퓨터 OS와 오피스 사무 프로그램은 자국화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최소한 자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만큼은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기술 선진국 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제조 2025는 기술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에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유는 중국이 밀고 있는 기술 대부분은 한국 주력 산업과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 제조 2025가 성공해서 한국 기술 산업이 붕괴된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했던 조선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기술 선진국 미국, 일본 등과 동맹을 굳건히 하고 기술자에 많은 대우를 해주어 중국과 기술 격차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와치유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